한국 실용글쓰기 검정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작할 내용은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직업 윤리와 조직 이해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직업 윤리에 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직업인의 기본 자세나 또는 근로 윤리 등을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직 이해 분야에서는 주로 조직 문화를 진단하거나 조직 유형을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예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기업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모모 씨 연수팀장은 신입사원 연수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다음 가에 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가의 내용은 명함을 건네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장의 에티켓이 되겠죠. 직장인으로서. 명함 건네는 방법으로 본다면 먼저 고객이 보기 편한 방향으로 건넨다. 내용이 맞죠. 두 번째, 양손으로 명함의 여백을 잡고 말없이 건넨다. 말없이 건네기보다는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소개하면서 건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례하며 가슴선과 허리선 사이에서 건넨다. 상대방이 받기 편리한 위치가 돼야 되겠죠. 고객이 2명 이상인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건넨다. 고객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먼저 명함을 건네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업과 디귿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영역이 이제 업무 이해와 의사소통인데요. 업무 이해 영역에서는 주로 기업의 경영 환경,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지문을 주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의 장애 요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문제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이나 현재 겪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제시문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쓰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의사소통 문제에서는요, 주로 의사소통의 과정, 특히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이냐 등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신입사원 최모모 씨의 부서가 고객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요청받았다. 그 고객은 신입사원 최모모 씨 아버지 회사와 오랜 동안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신입사원 최모모 씨는 사업 제안서 초안을 완성하여 개인적인 안부와 함께 이메일로 보냈다. 한편 그 고객의 비서는 여러 군데 컨설팅 회사에 요청하였던 사업 제안서를 취합하고 출력하여 회의 때 돌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가로 기억입니다. 어쨌든 이메일에는 이전의 접대 자리가 만족스러운지를 묻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며칠 후 신입사원 최모모 씨는 그 고객으로부터 제안 탈락과 함께 동시에 컨설팅 업무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자, 윗글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즉 최모모 씨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업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1번, 사업 제안서로는 이전의 협력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되겠고요. 여러 군데 컨설팅 회사의 사업 제안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다. 신입사원 최모모 씨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회의 분위기를 흐려놓았다. 신입사원 최모모 씨의 사업 제안서는 매우 훌륭하여 신입사원이 쓴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5번, 신입사원 최모모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사업상 협력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가벼운 인사만 들어있었다. 가로친 기억에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메일에는 이전의 접대 자리가 만족스러운 일을 묻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최모모 씨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회의를 분위기를 흐려놓았다라고 하는 문맥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대인관계 리더십인데요. 주로 대인관계에서는 팀워크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리더십에서는 주로 리더십의 유형, 그다음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등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가와 나에 제시된 팀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쓴 것이 되겠습니다.
가의 내용을 보면 팀 회의를 시작하면 김 팀장은 막대 풍선을 팀원들에게 여러 개 나눠주고 풍선을 불면서 긴장을 풀도록 하였다. 상당히 인간적이면서 따뜻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팀이 일상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실습을 통해서 팀은 문제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팀원들은 많은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자, 나 팀입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팀원을 2인 1조로 짝지은 후 어느 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구성원은 그 영역에서 취약한 다른 구성원과 짝을 이루어 지도하게 하였다. 이따금 짝을 바꿈으로써 팀원들은 교차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모든 팀원은 결정된 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자, 먼저 가가 되겠습니다. 가의 팀은 사명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팀원들을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친밀감, 긴장을 푸는 그런 형태의 팀워크를 발휘했죠. 리더십을. 가의 팀은 개인이 지닌 강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 지닌 관점보다는 팀 전체가 새로운 문제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발휘되었고요. 나의 팀은 규약, 절차, 방침을 명확하게 규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4번입니다. 나의 팀은 팀원 간의 리더십 역할을 공유하여 각자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잘하는 사람이 좀 처지는 사람을 한번 이끌어주고 아울러서 그 두 사람이 번갈아서 리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달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더십에 대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긴 문장인데요. 이 지문의 핵심은 맨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출발한다. 그런 다음에 의식적인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분출된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에서 관리자, 임원 및 최고 경영자는 그 자신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먼저 서번트여야 함을 의미한다. 서번트 리더십은 레오와 같이 다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리더십이다. 결국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요체이다. 글의 내용은 즉 다른 사람이 지치지 않게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 매장을 인수한 최모모 씨가 윗글에서 설명한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려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겠지만 이번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한 추진력으로 업무 완수 시점을 앞당기다. 여기서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낮은 자세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갈등 관리와 고객 서비스입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주로 갈등의 쟁점, 갈등의 유형,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형태의 지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상황, 적절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선택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발견이 됩니다.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객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불만의 유형 그리고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작성하거나 또는 의사소통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모 백화점에 근무하는 인사팀의 정모모 대리는 고객 불만 유형의 사례별 대처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백화점의 신사복 매장에 중년의 신사가 방문했다. 신사는 매장을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가격이 너무 싸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촌스럽다든지 다른 백화점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등 거들먹거리며 불평을 놓았다. 자, 이러한 고객의 불만 유형, 이런 고객을 우리는 거만형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도둑형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물건값을 싸거나 또는 헐값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떼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의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제품에 대해서 계속 하자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 조급형을 다른 말로는 빨리빨리형이라고 하죠. 물건을 주문하자마자 빨리 달라고 하는 사람. 트집형은 물건을 산다기보다도 계속 매장 또는 직원들의 이러저러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고객 유형을 트집형이라고 합니다. 보기의 내용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위 사례의 고객 불만 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모모 대리가 쓰려고 한다. 다음 중 정모모 대리가 쓴 것을 뭐로 고른다면, 자, 이렇게 거만형 고객에게 정중하게 대한다. 자존심을 세워준다. 분명한 증거 및 사례를 제시한다. 자신의 과시욕을 발산하도록 한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른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 리을. 그래서 답이 4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참고적으로 분명한 증거 및 사례를 제시할 때는 의심형 고객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설득 전략입니다. 태국 음식점을 개업한 김 사장은 여러 매체에 광고하였지만 몇 달 동안 매출이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직접 광고를 하는 것보다 입소문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이 블로그를 통해 피드백한 경우 추첨을 통해 50%의 고객에게 4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음식점 입구에 붙여놓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월 매출액이 크게 올랐다. 자, 이런 설득 방법을 우리는 사회적 입증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 입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보다는 즉 사회나 고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영역에서는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관리에 대한 특징,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지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등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하모모 사원에 대한 평가지에 쓸 조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모모 사원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입니다. 책상에서 매번 필요한 것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해서 답답하다. 즉 시간 관리가 정확히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구를 계속 수정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항상 바쁘고 늘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감 기한을 자주 넘기는 편이다. 자, 이런 친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원인 것 같습니다. 1번에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건을 필요한데 찾는데 허비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적절한 것 같고요. 서류는 하나하나 숙독하며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숙독하며 완벽하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효율성적인 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면 제목만 가지고도 분류가 가능하니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일에 드는 예상 시간을 결정하고 시간 계획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기한 내에 일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그래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예산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대리에게 전임자가 쓴 메시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발 정책 비용과 실제 비용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부터 적절하게 예산을 배상하고 예산을 사용하세요. 예산 지출 규모를 확인하고 예산을 우선 책정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예산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배정된 예산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예산을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5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정된 예산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배정액도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단계별로 가에서부터 라에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참고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물적 자원, 그다음에 자본이 되겠는데요. 한번 그 예산 내지는 자본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예산의 소요를 파악해야 되겠죠. 어디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파악되고, 두 번째 그러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산 배분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한가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단계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가에서부터 라를 적절하게 배열한 것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예산 파악이 되겠습니다. 예산 파악에 해당하는 내용은 납원 단락이 되겠네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자원이 필요하며 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단계. 자, 예산이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죠. 예산이 확보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가번이 되겠네요.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였다면 실제 상황에서 그 자원을 확보하였다. 그 다음 이 예산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라번이 되겠네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였다면 그 자원을 실제 필요한 업무에 할당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 가, 라, 다와 같은 형태로 예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능력에 관련된 그 문제 영역인데요. 수리 능력에서는 주로 수학적인 문제를 주고 그 문제의 풀이 과정 내지는 사칙 연산과 같은 간단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 내지는 글쓰기에 근거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리적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에 적용된 식이나 공식을 적용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산을 통해 얻은 결론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수리적 서술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빵 3개를 4명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조건이 계산 과정을 수식과 줄글로 설명하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제시해야 되니까 빵 3개를 4명이 나누는다는 것은 4분의 3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의 개념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결론의 과정입니다. 일단 빵 2개를 절반씩 쪼개 4명이 각각 한 조각씩 나누어 갖는다. 나머지 빵 1개는 4등분하여 역시 4명이 한 조각씩 나누어 갖는다와 같이 결론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 그 과정에 필요한 식이나 공식이 제시된 다음에 다시 결론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서술 구조를 갖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모 공원의 입장료와 입장객 수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표의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요. 3, 4, 5, 6월 시간이 나타나고요. 입장료, 1인당 입장료와 입장객 수가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입장료는 1,000원이었고 입장객 수는 3,200명. 4월 달에는 역시 입장료 1,000원에 3,000명 입장. 5월 달에 입장료가 인상이 돼서 1,500원이 되었고 입장객 수는 2,000명. 6월 달에 입장료는 1,500원인데 2,100명이 지금 입장을 하였네요. 자, 이 표를 내고 보면 이 공원의 4월 입장료 수입은 300만 원이다. 4월 달에 3,000명 곱하기 1,000 하니까 300만 원이 맞고요. 이 공원에서는 5월에 입장료를 500원 인상했다. 그래서 1,000원이 1,500원이 되었고요. 4월과 비교하여 5월에는 입장객 수가 1,000명이 감소하였다. 그렇습니다. 3,000명 입장에서 2,000명이 되었고요. 입장료를 500원 더 인상한다면 입장객 수는 1,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6, 7, 8 그 이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500원이 더 인상이 됐을 때 얼마가 감소할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추정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입장료를 인상한 후 공원의 수입은 인상하기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000명이 줄었지만 500원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상품 가와 나의 1년 동안의 계절별 판매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쓴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상품 가가 되겠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상품 나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상품 가와 상품 나의 연간 판매량의 차이는 거의 없다. 한번 계산을 살펴볼까요? 상품 가의 연간 판매량, 즉 흰색이 봄에 80, 그 다음 여름에 50, 가을에 60, 그리고 겨울에 70입니다. 연간 한 260 정도가 되겠고요. 상품 나의 연간 판매량을 보면 상품 나는 봄에 30, 여름에 90, 그리고 가을에 80, 겨울에 약 85 정도가 되네요. 연간 살펴보면 285 정도가 나오는데 가와 나의 차이를 보면 285에 260, 연간 한 25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상품 가와 상품 나의 연간 판매량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25가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두 상품의 판매량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판매량의 차이입니다. 봄에 보면 가 상품이 80, 나 상품이 30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와 나의 구조가 역전됨으로 인해서 판매량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주로 문제가 펼쳐지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 주로 문제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 그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간단하게 문제 해결 과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문제 해결을 선정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가 문제 인식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단계에서는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문제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문제 도출 단계입니다. 문제 도출 단계에서는 선정한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단계,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안을 개발하는 4단계, 마지막으로 이걸 대안을 실행한 이후에 실행 및 평가하는 단계 등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잠시 문제를 보겠는데요. 가에서부터라는 회사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에 관한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 그랬습니다. 보기 제시문에 주어진 사례 등을 보면요. 먼저 가에서는 A 회사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라오스에 있는 공장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그 직후 A 회사의 제품이 라오스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결국 A 회사는 큰 손해를 본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형태의 시각을 갖지 못한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었고요. 갑이 입사한 B 회사는 의류 업종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성과가 떨어지는 회사이다. 갑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한 원인으로 보고 해결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하였지만 회사의 전략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실패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와 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 해결 과정의 제시문이 되겠는데요. 위와 같이 가에서부터 라의 문제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문제와 자신의 업무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야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해결을 찾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그런 태도가 되겠고요. 각 기능 단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안을 도출하려고 해야 한다.
제시문에 주어진 가와 나만 보더라도 각 기능 단위가 아니라 거시적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땡땡 기업은 이번 신입사원 연수에서 문제 유형에 따른 특징을 교육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다음 문제 유형을 정리한 표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창의적인 문제 유형, 그다음에 분석적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해결 방법을 보니까 창의력에 의한 많은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분석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기억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을 보니까 현재 문제점이나 미래 문제로 예견될 문제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적 문제에서도 문제가 자체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안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될 만큼 명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4번이 되겠네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분석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에 더 어울리는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글을 쓰기 위해서, 즉 직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으로서 직무 능력 기초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서부터는 직무 글쓰기 실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하는 문서 과정에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